안녕하세요. 정본양이에요. 그냥 에이펙 정상회의는 연례 회의로 제33회 에이펙 2025 코리아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제23차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민국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에 참가국들이 수락함에 따라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의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경주에서 진행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다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두 번째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난항, 미중 전략 경쟁 등 불확실성이 겹쳐 있었고, 숙박과 교통 등 개최지 인프라와 준비 과정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최고의 성과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에 방안이 성사된 것입니다. 주요 성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을 이뤄냈고, 한국 외교가 경험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정적 분수령은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실무 차원의 관세 협상이 교착되면서 정상회담 전망이 어두웠지만 미국이 한국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투자로 분리시키고, 일반 투자 2,000억 달러에 대해 10년 동안 분할 납부하되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감당 가능하고 한국의 경제 역량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윈윈이라는 평가입니다.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큰 틀에서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미국이 요구한 5대5 원칙이 유지하고, 이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9대1로 바뀌면서 미국 측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 의약품에는 150%에서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반도체의 경우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활동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아 미국이 제공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항공기 부품, 복제약, 히토류 등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들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항공기 부품 산업은 수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가장 민감했던 분야인 농업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습니다. 쌀 시장이 열렸다면 농가 피해가 컸을 텐데, 이번 협상으로 국내 농업을 지켜냈고, 쇠고기 역시 현재 수준의 수입 제한을 유지하면서 농업 보호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기존 25%였던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갑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상으로 연간 수조 원대의 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미국 내 전기차 공장 증설 및 현지 조립 라인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부담 완화는 수익성 개선으로 직결될 전망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하여 감사의 인사를 건넸고, 이에 이 대통령은 현대차가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며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50% 관세가 유지되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회사들에게는 아쉬운 결과입니다. 안보에서도 중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30년 수건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미국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NPT 체제 위반 논란 가능성으로 미국의 단호한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하루아침에 가시화되었습니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2030년께 보유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협정 하에서 미국과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는데 향후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부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또한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파국적 상황이 이어지던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95분여에 걸쳐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은 7건의 MOU 체결하는 등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계기를 마련되었습니다. 서해 인공구조물, 한안령, 한화오션 제재 등 중국 측의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고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기로 한 점도 평가할 만합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긍정적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당연시하는 우익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진행된 것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강경 보수로 평가받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만남에 불안한 시선도 있었지만 미래지향적 협력과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해 우려를 덜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도 상징적입니다. 미중 정상은 부산에서 열린 회담에서 서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당분간 전략 경쟁 차원의 공방전을 자제한다는 태도를 교환했습니다. 치열한 전략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일시적 휴전 기류를 연출한 것은 한국이 외교 차원에서 신뢰받는 플랫폼 국가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공외교 분야에서 거둔 성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성을 모티브로 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서사, 그리고 K푸드와 K뷰티를 결합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은 세계인의 찬사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빈 여사는 한국 화장품을 직접 SNS에 올리며 K뷰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APC 최고 경영자 CEO 서밋의 배우자 프로그램으로 황룡원에 마련된 K뷰티 파빌리온은 행사 첫날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 K뷰티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부스를 마련해 귀빈들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이라는 점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전 세계 대표 기업인 1,700여 명은 경주에 모여 CEO 서밋 등 대대적 공개 행사는 물론 분야별 서밋을 산발적으로 가지며 활발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 AI 3대 강국 도약의 토대를 닦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우리나라의 AI 연산에 필수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공급하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조달 확대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GPU는 인공지능 AI 시대의 전략 자산으로 장당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고가지만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이 GPU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GPU는 정부의 최대 5만 장,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SK그룹에 각각 5만 장씩, 네이버 클라우드에 6만 장이 투입됩니다. 5만 장을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PU로 구동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AI가 스스로 수집하고 판단하면서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현대차그룹은 GPU 5만 장 확보를 통해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즉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AI 선점에 나서게 됩니다.